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십니까. 일요 리서치입니다. 오지유 연구원이 하여튼 요새 여의도 분위기도 어선한데 저번에 음식료업종 커버했고 이번에 의료업종 커버 시작했는데 네. 제가 그때 저한테 문자 와서 물어봤을 때 의료업종이 많이들 관심 받기였던 것 같고 이번에 타픽이 FNF인데 네. 다들 FNF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너무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혼자서 그냥 그런 질문을 좀 했었는데 일단 좀 들어볼게요. 네. 전반적으로 의료업종 하여튼 시장 분위기가 안 좋지만 어떻게든지 여기서도 이런 상황에서 자그마한 성장을 하고 있고 가치가 있는 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 FNF가 성장은 하는 것 같은데 네. 자꾸 중국이란 단어가 나오니까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얘기 쭉 한번 자료 진행하시면서 보면 돼요. 저희 넘기시면서. 네. 알겠습니다. 우선 최근 의료 업황이 뭐 그렇게 좋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제 되놈은 된다 라고 해서 되놈을 찾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작성을 해보았고요. 파트는 이제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의료 업종의 최근 메가 트렌드를 좀 정리를 해보았고, 파트 2, 3, 4는 미국, 한국, 중국 나눠서 어떤 전망이 어떻고 그런지를 좀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래서 파트 1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제 제목은 뉴노멀이 온다인데 현재 의료 업종 트렌드가 그 오리나 차장님 나노 소비처럼 약간 아직 그 정도 화장품까지는 아니지만 뭐 이런 히트 상품이 있더라도 그게 굉장히 주기가 바뀐 주기가 빠르고 그 히트하는 정도도 과거만큼 뭐 휠라 디스럽터가 한번 나와서 전국을 휩쓸었던 것처럼 그 정도는 또 아닌 것 같고 좀 빨리빨리 변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과거와 비교했을 때 조금 비슷한 트렌드이지만 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뉴노멀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잘 묶이지는 않지만 이제 최대한 좀 묶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K 라이센싱이에요. 사실 2010년대부터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제 1997년도에 MLB를 시작으로 비패션 브랜드를 패션 브랜드로 만드는 거고 현재도 많은 브랜드들이 이 라이센싱에 뛰어들고 있고요. 표 2번에 제가 정리를 해두었는데 지금 정말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도 될 만큼 많이 뛰어들고 있고 제가 좀 주목해서 보는 곳은 코엘 패션의 피파 그리고 SJ그룹의 페남 그리고 하이라이트 브랜드의 코닥 어페럴인데 여기 하이라이트 브랜드는 코엘 패션 모회사인 그 대명화학에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브랜드들이 앞으로 얼마나 커갈 수 있을지 좀 트렌드를 보는 게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최근에 이제 캠핑, 아웃도어가 캠핑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이 감성 코퍼레이션의 스노우피크라는 브랜드도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어서 컨코에도 듣고 우리 같은 세대는 그냥 정복하면 뭐 폴로 네, 폴로.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보는데 정말 브랜드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진짜. 맞습니다. 이제 원하는 취향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좀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캐주얼, 여성복 쪽인데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백화점에 있던 오프라인 브랜드들이 굉장히 호황이었다면 지금은 그 브랜드들이 오히려 폐점을 하고 밖으로 나가고 특히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경향은 더 심해졌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무신사 같은 이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성장한 브랜드들이 역으로 오프라인으로 진출을 하는 그런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 좀 MZ세대에 관심을 받고 뭐 더현대서울 같은 곳에서 이제 매출을 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백화점 점포들로 이제 뻗어 나가는 그림이고요. 뭐 그거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커버낫이나 This is never that 같은 게 있겠고 또 와리리즌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여기서 던스트라는 브랜드는 이제 W 컨셉에 있는 디자이너 브랜드인데
보니까 이제 LF의 사내 벤처에서 만든 그런 브랜드더라고요. 또 유니섹스 브랜드여서 최근 트렌드랑도 되게 잘 맞고요. 또 뭐 마리떼 프랑스와 저버라고 최근에 막 400%씩 성장하는 브랜드인데 네, 이게 사실 1990년대에 핫했던 브랜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응답하라 1997에 혜태가 입고 나왔다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잘 되던 브랜드들이 갑자기 이제 온라인에서 확 뜨면서 오프라인으로 오는 그런 모습도 그러니까 이게 있고요. 참 내가 우리 첫째가 네. 우리 첫째도 엄청 멋을 부려요. 아, 머리도 네. 뭐 장발에 수염도 일났다가 가끔가다 내 아들이 저한테 걸어오는데 저 사람 누구냐고 대답할 때가 있는데 네. 우리 아들이 그렇게 더 현대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쵸, 현대 그쵸. 백화점을 좋아하는 스타일의 애가 아닌데 여기도 이제 현대 그 약간 플래그십 스토어라던가 막 그런 편지샵들 네. 뭐 이런 것들 좋아하더라고. 그러면서 저번에 한번 내 뭐 옷을 사러 같이 갔는데 도저히 나는 그 뭐 여기서 뭐 해외에서 살면 얼마고 막 그걸 계산해서 사는 애인데 하여튼 굉장히 브랜드가 다양하다는 느낌을 네. 받았고 사람들이 우리 때처럼 그냥 뭐 폴로 티에 무슨 리바이스 청바지 이런 시대는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어. 근데 네. 말일 때 뜬금없는 이런 얘기를 했냐면 네. 더현대 서울점에 이런 것들이 많다고 하길래 네, 맞습니다. 더현대 서울이 약간 이런 브랜드들을 처음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져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잘 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신세계도 이제 따라가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W 컨셉이 이제 플랫폼인데 여기에서 좀 유명한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거를 매장으로 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신세계 강남점에 갔다 왔는데, 네, 좋았습니다. 네. 신세계 강남점도 뭐 자주는 안 갔지만 엄청나게 명품점만 커지더라고요 거기. 맞아요. 그러니까 분점하고 뭐 다 사라지고 그냥 컨템포러리들 들어오고 그래요? 네, 그런 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브랜드들이 계속 쏟아질 것 같고 점점 더 파편화되는 그런 느낌이 있기는 해요. 화장품처럼. 그렇고요. 다음은 이제 남성복인데 제 생각에 여성복은 SPA 브랜드가 좀 진 느낌이에요. 근데 남성복은 아직은 SPA가 좀 살아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컨템포러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과거에 백화점 남성복존에 가면은 다 이제 정장, 뭐 정장, 넥타이, 벨트 이런 것들만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거는 이제 매장에서 한 3-4개 정도만 적절하다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컨템포러리 의류들인데 이제 컨템포러리 대표적인 거는 뭐 시스템, 타임, 솔리드 이렇게 한섬에서 하는 브랜드들이 있겠고 뭐 준지라던가 송지효 뭐 이런 것들도 최근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들 찾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저렴하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맞아요.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래서 이런 컨템이 약간 신명품화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래도 들더라고요. 뭐 이게 여기 가서 옷을 사 입을 수 있으면 좋죠. 저는 맞는 게 없기 때문에 맞춰 아닙니다. 입거나. 근데 하여튼 요즘은 네. 브랜드가 되게 다양화된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고요. 다음은 그래도 이제 종목과 좀 연관이 있는 그런 트렌드들인데 우선은 스포츠예요. 제목에 득근 갓생 있는데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모르지. 득근. 이제 서로 근육을 이제 재밌는 얘기를 얻는다. 하는 건데 서로 되게 재미없게 둘이 얘기하고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재밌어요. 이제 의류 재밌으니까, 네. 득근은 이제 근육을 얻는다는 거고, 갓생은 이제 갓생을 살자라고 저희가 좀 많이 쓰는 단어긴 한데요. 갓생이 뭐의 약자예요? 이제 뭐 갓 인생? 갓 인생. 네, 갓 인생을 살자. 그런 건데, 이제 뭐 옛날에 헤르미온느처럼 산다 뭐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저 대학생 때도. 그러니까 뭐 아침에 미라클 모닝 해서 일찍 일어나고 뭐 운동하고 뭐 학교도 가고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악기도 배우고 뭐 이런 건데 거기에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사실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뭐 2000년대 초반에 웰빙이라고 해서 막 요가도 하고 막 건강 비디오 따라하고 그랬던 트렌드가 지금 2020년대에는 헬시 플레저라고 해서 좀 건강을 즐겁게 관리한다라는 트렌드로 완전히 변화를 한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이후로 더 심해진 것 같고 그러니까 뭐 고통스럽게 다이어트하고 이런 게 아니고 좀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하면서
좀 이게 일상화된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이제 오운환이라고 오은하는 뭐예요? 이거는 어. 이제 오늘 운동 완료, 오늘 할 거 다 했다, 오늘치 채웠다 이런 그러구나. 느낌으로 네 이런 거를 스토리에 많이 올리고 뭐 갓생 트렌드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잘 될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이제 복종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에슬레저를 넘어서 워크레저로 가는데 이게 이제 워크랑 에슬레저를 합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에 막 오래 앉아 있으려면은 좀 편한 바지였으면 그쵸. 좋겠는데 겉으로 보면 약간 슬랙스처럼 보이는 약간 밴딩이 속에 숨어 있는 그런 옷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경계가 좀 허물어져서 회사 갈 때도 입고 운동할 때도 입고 뭐 친구 만나러 외출할 제가 때도 그걸 가능하고. 느끼는 게 네. 우리도 자유복이잖아요, 회사가. 아, 네, 맞아요. 저는 그래도 대부분 양복이나 콤비 네. 정도 있는데 우리 주니어들 보니까 그쵸. 완전 사복을 입고 오니까 맞아요. 우리 처음에는 좀 낯설었는데 음. 이제는 이제 딱 운동화에 진짜 뭐 청바지 음. 입고 이래도 이제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음. 이제는 다들 그렇게 입는 게 너무 편해졌죠. 맞아요. 뭐 다시 돌아가면 못 입을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운동화도 너무 편하고. 네, 그래서 다들 이런 구두 안 거- 신고 운동화 네. 신고 뭐 이런 분위기니까. 맞습니다. 앞으로도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관련된 차트랑 뭐 그림 여기 넣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16페이지가 종목과 좀 관련이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역시 이제 프리미엄 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대표적인 게 골프, 테니스이고 이제 골프 시장에서 뭐 피크아웃이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이제 워낙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제 국내 골프 시장 규모가 전 세계 통틀어서 1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제 비즈니스랑 연결돼서 그랬던 건데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성장세가 좀 둔화된다고 해도 이미 너무 큰 시장이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도 뛰어들고 있는 거고 또 이제 테니스 관련해서도 제가 테니스를 하거든요. 진짜 요새 테니스 많이 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실내 요즘에- 테니스도 있고. 네. 저도 여기 여의도의 실내 테니스장에서 지금 배우고 많이들 있는데 다니더라고. 네. 나 같은 확실히 노땅도 많이 있어요, 하고 거기? 있고 없죠. 노땅. 내가 갈까봐 당황하는 것 같은데. 봤어요. 아닙니다. 근데 많이들 하시고 약간 여의도에서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실내 테니스장 3개 있는데 다들 어디선가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테니스는 좀 골프보다는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것 같아서 뭐 비용도 더 저렴하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운동할 때도 네. 뭐 자전거 한참 유행할 때 정말 비싼 거 다닌 거더라도 아, 네. 골프도 너무 비싸거든요, 옷 같은 거. 그쵸, 근데 뭐 그쵸. 하여튼 테니스 요새 저 주위에 치는 친구들이 있는데 뭐 라켓 하나에 얼마짜리들 또 네, 맞아요. 난리들 그것도 났어요. 중요하죠. 그 간지 서로 네. 나보러 형도 배우라고 하는데 내가 야 이거 한 몇만 원 하냐 그랬더니 와 이거 뭐 좋은 거는 아, 어마어마하죠. 진짜요? 네. 저도 아직 채는 안 샀는데, 하더라고. 예, 진행하시. 네, 또. 네, 우리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우리 빨리 합시다. 아, 네. 예. 일이 조금 길어요. 아니 좋아, 나 재밌고 그렇습니다. 좀. 예. 빨리빨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니요. 일단, 네. 그래서 테니스는 약간 종목이랑 연결해보자면은 휠라랑 FNF가 제일 괜찮고요. 휠라는 아무래도 헤리티지가 있고, 그리고 스폰서십도 오랫동안 진행을 해와서 브랜드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또 FNF가 세르지오 타키니라고 브랜드를 아예 인수를 했는데, 이쪽도 이제 유럽이랑 미국에서 이미 잘하고 있는 브랜드를 인수한 거여서, 아, 또 FNF가 FNF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제 코엘도 롤랑가로스라고 이게 프랑스의 웸블던 같은 건데, 이걸 가져와서 이제 홈쇼핑 채널에서 판매를 할 예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관련 차트들 넣어놨고요. 이제 마지막 트렌드, 마지막 메가 트렌드는 이제 신명품인데, 2020년 이후로 이 신명품이 굉장히 네,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이제 한국인들이 이 명품을 찾고자 하는 욕구는 저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브랜드의 변화가 조금씩 있을 그래요? 뿐이지 네 예를 들면 오프화이트 같은 게 굉장히 가장 핫한 브랜드였다가 지금은 뭐 가장 핫하지까진 않거든요. 뭐 스톤 아일랜드도 마찬가지고 그 고등학생들이 막 스톤 아일랜드 여기 이거 있는 거 하나도 몰라요, 저. 아 진짜요? 아마 그 아들분이 아실 것 같은데 그래요? 네
그래서 뭐 브랜드 가장 인기 있는 브랜드의 변화만 있지 이 명품 트렌드 자체는 계속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과거에 뭐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런 거에 넘어서 좀 컨템포러리 같은 그런 신명품이 대세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요즘 A 포켓이라고 해서 8개 주머니라는 건데,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지 않다 보니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이모까지 다 한 명 애한테 이제 간다는 쏠린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애들의 이런 소비 여력이라던가 그런 것도 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뭐 아이돌들이 과거에는 뭐 샤넬, GD만 있었는데 지금은 뭐 제니도 있지만 그렇죠. 뭐 미우미우 같은 뭐그 샤넬급 아닌 명품 브랜드들도 뭐 장원영이라던가 이런 K 아이돌 앰베서더들이 정말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고등학생, 중학생들한테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는 노스페이스 사줘였다면 지금은 엄마 아미 사줘 이렇게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커질 시장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떤 브랜드를 어떤 기업이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21페이지부터는 이제 패션 역사랑 그때 주가 흐름. 그래서 뭐 주요한 거로는 진짜 의류업체가 네, 정말 많이 여기 올라갔다. 이랜드도 보이고 네, 그쵸. 뭐, 참 여기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네. 옛날에 신원이라고 있었는데 아, 네, 지금도 있습니다. 있긴 있죠. 네, 톰보이 뭐 톰보이. 뭐 이쪽이 주식을 장기 투자하기 참 힘든 영역. 아, 그쵸, 맨날 그쵸. 애널리스트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 공부해야 돼. 한섬 얘기하던지 아니면 뭐 요즘 들어는 다 FM. 그래서 아까 처음에 내가 정말 이게 장기 성장이 가능한 곳이 있나 그런 고민 하는데 FNF 한번 일단 들어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거는 재밌게 봐주시면 되고요. 뭐 정리 잘했네요, 아웃도어라던가 진짜. 네, 감사합니다. 아웃도어나 SPA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골프도 올라갔던 게 있고 이렇게 봐주시면은 됩니다. LG 패션도 맞아요. LF도 있고. 다음은 파트 2로 넘어가 볼게요. 미국이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제 제목이 포스트 코비드 19인데 이게 파트 2, 3, 4로 해서 미국, 한국, 중국 순으로 회복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한 거고요. 제가 음식료 때도 약간 과거에 어땠고 지금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라고 썼는데 약간 제가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도 그렇게 썼고 그래서 현재 상황은 27페이지에 이제 재고와의 전쟁 중이다. 그렇죠. 이게 맞고요. 이제 1분기, 2분기에 소매 업체랑 뭐 캐주얼 업체들 실적을 봤을 때 정말 다 재고가 너무 심각했고 특히 저 이번에 나이키 갭도 나왔을 때 실적은 네.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갭도 마찬가지고 제가 나이키 해외 주식 그때 보고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키, 아디다스 같은 업체들마저도 이 재고가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고 그렇게 된 거에는 작년에 막 리스타킹 수요가 확 몰릴 때 재고를 쌓아야 되는데 이제 공급망 차질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 수요에 비해서 공급되는 게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통사들이 딜리버리 기간도 길어졌으니까 그냥 막 주문해 놓은 네, 거죠. 너무 빨리 많이 주문을 해놨고 근데 인플레가 터졌고 그래서 네, 수요 예측이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재고와의 전쟁 중인 거고 그런 와중에도 이제 비싼 거는 잘 팔리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게 29페이지 보시면 이제 갭이랑 아베크롬비를 넣어놨어요. 근데 보시면 갭 그룹 내에서도 이제 가격대가 갈리거든요. 비싼 건 잘 팔리고 네, 싼 건 안 팔리고. 맞습니다. 근데 올드네이비 이제 싼 거는 안 팔리고 갭도 중저가여서 안 되고 바나나 리퍼블릭 같은 비싼 거는 잘 되고 그렇더라고요. 모든 영역이 그런 것 같아요. 네, 돈 많은 맞습니다. 데는 더 돈이 많아졌고 맞아요. 금융시장도 그렇고 음, 모든 것들이 비싼 건 더 잘 팔리고 뭐 이런 분위기여서. 예. 맞아요. 불황형 소비가 아예 오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0페이지, 31페이지를 봐주시면 되는데 이번에 제가 럭셔리 업체들 실적 발표 보면서 되게 놀랐거든요. 세 개 다 서프를 내버려서 서프라이즈였죠. 다. 네, 특히 에르메스가 아주 서프라이즈를 냈고 의류는 이제 미국에서 아예 비싸거나 아예 싸거나 그 두 개만 될 것 같다.
그래서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은 근데 생각보다 그 침체 정도는 저는 의류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그쵸.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코로나가 일단 끝났으니까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니까 옷을 살 거거든. 겨울에 옷들 많이 살 것 같은데 제 그렇죠. 생각에는. 그리고 겨울옷이 또 비싸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소매 판매 지표를 봐도 되게 견조해요. 안 빠지고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막 정말 우려하는 것만큼 크게 뭐 침체가 나타나고 그거보다는 완만하게 좀 둔화가 되었다가 이 재고 조정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제 경기 회복이 오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은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인데요. 네. 한국은 제가 여기 썼어요. 소비 위축 피할 수 없다. 그렇죠. 한국은 조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의류에 있어서는 우선 38페이지인데요. 쉽지 않다. 그래서 될 놈 찾기가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은 2020년 이제 코로나 터지면서 내구재, 가전 같은 게 확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류로 올라왔고 비내구재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는 서비스가 올라올 차례거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여행도 풀리니까 해외 소비도 늘어날 거고 그럼 당연히 줄어드는 영향이 있을 텐데 그게 의류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던 거네.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나부터 지금 양복을 늦게 돼가지고 또 저 맞춰 입는 스타일이어서 맞추고 옷을 좀 사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가서 옷을 좀 사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 주위에 그 젊은 세대들은 옷 소비를 많이 줄이나요 지금? 별로 얘기를 잘 안 해? 맨날 일만 하고 있어. 소비 그래도 뭐 2개 살 거 하나 사고 3개 살 거 2개 사고는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표로 봤을 때는 잘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수준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해외여행 젊은 애들 많이 가잖아요. 여행하니까 그쪽 돈 써야 네, 되니까. 그쪽에 돈을 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래도 아까 파트 1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스포츠랑 럭셔리는 이제 새로운 트렌드로서 생활 양식의 변화와 맞물린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갈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제가 MZ세대 어쩌고 써놨는데 확실히 그냥 소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소비하는 것 자체가 좀 늘어났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막 옷도 좀 디자이너 브랜드라던가 신명품 옷을 입고 뭐 스포츠도 골프, 테니스 다들 그러니까. 하고 다들 뭐 바디 프로필도 많이 찍거든요. 그리고 뭐 호캉스 아니면 파인다이닝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깜짝 놀라 오마카세도 가면은 옆에 막 젊은 커플들 꽃 하나씩 주고서 있는데 속으로 야 저 남자애 지금 얼굴 얼마일 텐데 비싼 데인데 그쵸. 와서 막 다들 하고 그렇게. 뭐 크게 뭐 하고 있더라고. 뭐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어쩌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중국인데 이제 중국 얘기할 텐데 왜냐면 FNF가 중국에 많이 팔 수 네. 있다 그래서 타픽인데 중국 얘기 좀 해줘요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중국은 네 하여튼 제로 코비드고요. 좀 이상한 나라처럼 돼가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 그쵸. 오히려 이제 회복 처음에 좀 잘 통제를 해서 회복이 잘 됐다가 지금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너무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부동산 시장도 정말 안 좋잖아요. 제가 최진웅 연구원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좀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언제 끝날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희는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좀 갈 거다라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한 내년 하반기 정도에 좀 완화를 기대를 하고 있고 사실은 그 시진핑이 뭐 중국 정부가 뭐 이런 인프라나 시장 소비 진작을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계획을 발표한다 이런 말도 있긴 한데 사실 소비 진작하려면은 더 좋은 방법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신용만 하는 느낌?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소비를 진작하려는 그런 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좋지 않고 소비 지표가 천천히 회복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중국에는 일단 인플레이션 우려는 뭐 저희나 뭐 미국, 영국 같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런 건 좀 긍정적이고 지금 워낙 쪼그라져 있는 만큼 성장하던 시장에 쪼그라져 있는 만큼 다시 이제 제로 코로나가 완화된 이후에는 이제 회복이 가장 크게 오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럭셔리랑 스포츠예요. 이제 중국에서는 뭐 0.2%의 인구가 자산의 35%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당연히 이들이 비싼 것들을 소비를 할 거고 뭐 지금은 약간 상황이 이렇게 막혀 있기는 하지만 가처분 소득도 계속 올라오고 명품 수요 계속 올라오고 또 스포츠도 이제 일단 영토가 넓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이랑 다르게 뭐 스키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되게 높다고 하더라고요. 아웃도어 스포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겠고요. FNF는 사실 약간 논외인 게 이런 봉쇄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냥 아예 다른 영역을 너무 그냥 잘 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좀 무식한 얘기로 네. MLB라는 거잖아요. 중국에. 네. MLB가 기본적으로 미국 메이저 리그잖아요. 근데 좀 저렇게 반미 분위기가 강한데 그 MLB가 그렇게 성장을 계속하나? 그 MLB 성장하는 얘기는 2019년인가 18년부터 나왔던 얘기 아닌가요? 네, 그때 이제 중국에 진출 시작을 그쵸. 했어요. 네. 지금 이번 실적도 보니까 그쪽이 더 가시화된다는 거죠. 네, 좀 이따 네. FNF 얘기할 때 얘기하죠. 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과연 이게 될까? 근데 아니 뭐 왜냐면 괜히 이럴 때는 뭐 다 좋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트집을 잡아야 되니까 저도 FNF가 탑픽이고 당연히 포트폴리오상을 의류업종 하나 낸다면 FNF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마 인덱스와 들어서 들어오는 펀드들도 다 FNF 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소비재에서 제일 나아요. 그러니까 CJ율 제일 다행이었듯이 뭐 이런 분위기인 거 맞는데 여기서 뭔가 그러니까 더 이제 뭐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 짜지 않는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 종목을 선택해야 되는 건 좀 더 다른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니까 좀 이따 얘기하고 이 결론 듣고서 아마 네, 종목으로 알겠습니다. 가죠. 예. 결론은 48페이지부터 봐주시면 되겠고요. 회복 속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한국, 중국. 회복 정도는 쪼그라져 있는 중국, 그다음 미국, 한국 순이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종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놨어요. 49페이지에요. 그래서 탑픽은 FNF, 관심 종목은 신인터, 영원 무역을 제시를 했고요. 신인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럭셔리, 영원은 스포츠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리고 FNF는 중국 쪽에 성장하는 것과 그 스포츠 갖고 있는 부분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저 종목 정말 열심히 우리 모주용은 진짜 착실하기 때문에 내가 보니까 정말 끈덕지고 스타일 보니까 보이면 안 네, 넣은 딱 민망합니다. 그래요. 네. 종목도 많이도 커버했더라고. 예. 근데 이제 다 활동 합시다. 해서 FNF부터 얘기합시다. 네, FNF부터 합시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요. 소비재 통틀어서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워낙 그로스가 나오고 있는 회사니까 네. 밸류도 어떻게든 간에 그런 거에 비하면 상당히 견고하니까. 예. 맞아요. 제가 또 의류 RA 했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보고 저도 더 막 의심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있는데 ROE가 엄청나죠. 네, 맞아요. 일단 지표 자체가 이익률이 ROE가 이렇게 난다는 게 진짜 이거 얼마로 전망했지? ROE가 지금 제가 57.4로 맞아, 왔네요. 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숫자가 네. 나오죠. 그리고 의류업체가 이 정도의 이익률을 내고 이 정도의 ROE를 한다는 게 사실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 나왔는데 어때요? 그날 네네. 어땠어요 실적? 실적도 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전 모든 브랜드에서 다 좋았는데 특히나 이제 중국이 시장 기대치보다 너무 잘 나와서 그러니까 거의, 잘 나오더라고. 네. 좀 신기해요. 저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시장에서 이거 네. 수입 잡는 사람들은 계속 중국 얘기하거든. 중국에서 이거 좀 있으면 옛날 중국 화장품 보지 않았냐 그렇게 될 거야.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나라 브랜드로 인식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네, 거예요? 딱히 사실 그리고 중국에서 뭐 MLB나 야구가 그렇게 인기 있는 스포츠도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들이 그냥 봤을 때 디자인이 좋아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간지나 걔는 나름대로 네. 스타일리시하려면 이걸 입는 거군요. 지금. 네, 그쵸. 그 약간 저희가 봤을 때는 살짝 과한 패턴들이거든요. 그 NY 여러 개 모아서 모노그램 패턴이라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중국에서는 좀 먹히고 그리고 중국에도 원래 이 MLB 라이센스 사업자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만든 이런 MLB 모자나 그런 것들은 제품이 좀 디자인이 조악하고 봤을 때 퀄리티가 아예 좀 달라요. 그래서 중국에 사업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FNF의 제품을 사는 거고. 그러니까 신기하대. 네, 좀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처음 들어갈 때 이제 온라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좀 점포를 가지고 있다는 부담 없이 좀 키울 수 있었고 애초에 중국에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면세점, 그다음 홍콩을 시작으로 이게 중국에서 좀 먹힐지를 좀 판단을 하고 들어갔던 점이 좀 주요한 것 같고요. 재고 관리도 또 너무 잘하고 흠잡을 게 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계속 성장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지금이 막 출점 구간인 게 가장 큰데요. 그러니까요. 이제 막 출점을 하고 있고 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되게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와중에 네. 이게 안 빠졌던 게 그것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것도 도움이 되죠. 또 키즈 쪽도 이번에 매장 수가 좀 많이 늘었거든요. 원래는 직영점이 뭐 한두 개 정도 분기에 늘었었는데 이번에 25개에서 41개 됐으니까 이게 왜 그랬냐 여쭤봤더니 키즈 쪽, 키즈 단독 매장도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의류 업체들이 라이센싱을 잘 하면은 키즈로 뻗어나갈 수 있는 것도 전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도 그렇고 칸골도 그렇고. 칸골도 상당히.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면 그냥 기업을 이렇게 딱 빼고 네. 딱 보는 순간 야 이거는 뭐 ROE나 PBR도 그렇고 뭐 그쵸. 멀티플 봐도 PER을 보면 밴드 하단 와 있고 그쵸. 그쵸. 거의 최하단 와 있지 맞아요. 뭐. 그래서 실적도 잘 나왔고 근데 실적 잘 나온 날부터 주가 오르지도 않아 근데 또 맞아요. 그 전에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좋은 건 아는데 뭐 이런 분위기여서 막상 가서 이제 처음 의료 커버했으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가서 세미나 하고 나서 FNF가 탑픽이 하면 다들 반응 어때요? 아, 그건 다 알죠. 뭐 이거 아닌가? 그쵸. 저도 그렇게 하고 말하죠. 네. 근데 아까 이제 네, 여기가 오늘 네. 말한 것 중에 좀 의미 있던 거는 소비재 중에 탑핏이다. 그 네. 정도까지 본다는 네,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진짜로. 왜냐면 너무 먹거리, 너무 볼거리가 많고요. 지금 아직 뭐 그 테일러메이드 관련, 골프 관련해서는 아직 뭐 연결로 붙지도 않은 상황이기 근데 나도 때문에. 이게 하나 좀 우리가 놓치고 있나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오지유 연구원 자료도 나왔겠다. 나 네. 자료 나오면 이렇게 들고 가거든 좀 자료를. 그래서 이제 식사 자리 같은 데 가면 우리가 주는데 의료업체 주면 별로 반응 없어 오지유 연구원 알고 있어야 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요새 업황이, 테일러메이드 네. 다 골프들 치니까 내가 네네네. 야 FNF 그 테일러메이드 이제 실적 반영도 안 된 거야. 테일러메이드 하나에 얼마인데요 이게 옷이. 그 얘기하면 좀 관심 좀 가서 그 얘기 많이 해. 그쵸. 이거 두 배가 될 수 있는. 두 배까지 그런데 그쪽이 꽤 테일러메이드는 쉽게 말해서 골프의 명품이잖아요 나름대로. 그쵸, 그쵸. 탑3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그때 휠라가 아쿠시네트 뉴욕 거래소 상장시키면서 똑같이 커졌던 것처럼 지금 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니까 그렇다고 뭐 본업을 못하고 있냐? 그것도 아니고 여전히 그러니까 성장이 나오고 있고. 네. 만약 장이 이렇지만 않았으면 이미 날아갔을 것 아, 같은데 그쵸. 시장이 너무 작년에 이러니까 날아갔던 하나 거죠. 기억하십시오. ROE가 57% 정도 되는 회사예요. 네, 이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사실은. 독보적이고 58페이지 그림 보면 PER 밴드도 보면 진짜 그쵸. 지금 너무 싸죠. PBR 밴드도 그렇고 지금 막 거래되는 게 한 10.5배? 뭐 이 정도인데 사실은 너무 저렴한. 재고 관리도 정말 잘하네요. 그쵸, 맞아요. 60페이지 보였더니 예.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이제 디지털을 좀 먼저 들여와서 그러니까 어떤 매장에 지금 재고가 얼마 남았고 뭐 그런 거를 항상 가지고 있는다고 해요. 그 포스 데이터를. 그래서 네, 재고 관리 너무 잘하고 의류에서 이제 재고가 안 되면은 확 무서워지잖아요. 의류가 정말 네. 제일 힘든 게 화장품은 대강 바르면 되는데 네. 의류는 나 같은 사람도 2X라지나 X라지 보야 되는데 없는데 그걸 많이 찍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나는 이제 항상 그 시즌 초기에 가야지 옷이 있으니까 빨리 가죠. 근데 이제 요새 살 빠져가지고 이제는 안 그런데 여기는 잘 못 느끼겠지만 그래서 내가 언젠가 한번 의류 회사를 갔다가 왜 사이즈를 더 안 만드냐 그랬더니 재고다 맞아요. 재고가 무서워요.
다음에 회사들 어떤 것들 또 할까요? 다음 회사는 이제 신인터고요. 내수에서 제일 낫다. 예스에서. 네, 내수에서 신인터가 제일 낫다고 생각이 되고 그 이유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지금 제일 괜찮고요. 브랜드는 요 63페이지에 있는데 이게 다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한 패션 40여 개 정도 가지고 있고요. 수입 화장품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최근에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메종 마르지엘라랑 셀린느 이런 게 셀린느. 네, 되게 핫하고 클로에라던가 마르니 그리고 셀린느가 브랜드가 신세계에서 네 여기가 이제 유통하는 유통하러 거예요. 네, 걸 말하는 거죠. 네, 신세계가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또 이제 이름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가져올 때도 좀 쉬운 거죠. 그리고 어그 그 부츠 있죠. 몰라요. 그것도 그 미안하다 사랑한다에 나왔던 그 안 봤어 몰라. 아 진짜요? 저도 안 봤는데 그 어그 부츠가 작년부터 또 다시 핫해지기 시작해서 또 옛날 게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패션 트렌드가. 신세계 인터가 그래서 네. 맨날 이제 신세계 그 오너분들이 좀 관심도 많고 잘 될 거라 하는데 주가는 진짜 안 되더라. 아 그렇죠. 아 근데 올해 상반기엔 되게 좋았어요. 그랬어요. 상반기 주가가 제일 좋았다가 지금은 좀 이제 전체적인 의류 업황 때문에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래요. 여전히 내수에선 제일 낫습니다. 또, 제일 관심들 네. 많은 게 영업무역 뭐 이런 거 아닌가? 영어무역도 관심 많죠. 네. 내가 말 끊었네. 계속하세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뭐 여기도 스포츠 가지고 있는데 제이린드버그라고 생각보다 되게 잘 되거든요. 골프인데 잘 돼서 계약도 장기 계약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 테니스랑 스키 의류도 만들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9월달 백화점 주요 점포 골프웨어 브랜드 쫙 매출 봤는데 제이린드버그가 한 3위에서 7위까지 있고 잘 되는 브랜드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쪽에서는 이제 향수거든요. 향수가 제일 잘 되는데 딥티크, 바이레도, 산타마리아 노벨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잘 모르지만 하여튼 네. 세계가 많은 하여튼 네. 브랜드를 찾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새로 계속 들여오고 있다는 게 좀 모멘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무역인데 이제 OEM 3개 중에 저는 영업무역이 제일 낫다고 꼽았고요. 영업무역 매니아들이 좀 있는 종목이죠. 아, 그쵸. 일단 복종 자체가 기능성 의류, 스포츠다 보니까 좀 단가도 높고 또 이 리드 타임도 좀 길어요. 만드는 게 길어서 이 오더컷도 그냥 거의 없을 거라 좀 가능성이 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OEM 업황에 대한 그런 우려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 리스타킹 기간이 지나갔으니까 우려는 있으나 이럴 때일수록 1등 업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보고 영원히 1등이고 과거에는 영업무역이 의류 섹터 전체에서 1위 시총이었거든요. 그렇고 지금도 OEM 중에서 제일 좋고요. 근데 지금 타겟 PER이 7배예요. 이게 너무 싸고 이거는 뭐 네. 좋은 걸 알아서 주가는 사실 버텼거든요. 지금 YTD로 올랐어요. 다른 것들은 빠졌는데 제일 잘 버티고 있는 종목이지만 앞으로도 좋고요. 일단 탑4 바이어가 너무 강력해요. 일단 노스페이스, 룰루레몬, 엥겔버트 스트라우스, 그 다음 파타고니아인데 노스페이스는 아시다시피 이제 아웃도어고요. 그리고 이번에 VFC 그룹에 있어서 실적 발표를 아주 최근에 지난주인가 했는데 VFC 그룹에 반스도 있고 노스페이스, 팀버랜드, 디키즈 이렇게 있는데 나머지가 다 역성장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노스페이스가 성장을 하고 가이던스도 소폭 상향을 했고요. 룰루레몬은 워낙 이제 논외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고 엥겔버트 스트라우스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워크레저인데 이제 유럽 쪽, 독일 쪽에서 잘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 파타고니아도 뭐 말할 게 없고 파타고니아도 많이 네, 들어요. 그렇죠. 이 탑4가 너무 강력해서 그렇죠. 네. 매니아들이 많다니까요. 근데 네. 이것도 참 그리고 자전거도 팔아요 영원에서. 맞아요. 네. 우리가 영업무역이 또 왜 더들 관심이 많았냐면 이게 가까웠거든 회사가. 마리동 거기 지금도 있나요? 아닌가요? 여러 군데 있는데 네 그쪽에 가깝게 계시고 근데 한세가 더 가깝긴 합니다. 한세 여의도에 계시고. 네. 한세도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다들 네, OEM 업체들 중에서.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는 이런 글로벌 OEM 어쨌든 글로벌이니까 근데 나갈 의외로 수도 지금 이제 내가 FNF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얘기하는 거지. 워낙 제거로 좋은 회사고.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그날 갑자기 그날 뭐 많이들 물어본 건 아닌데. 네. 뭐 달러 이러니까 수출업체들 좋아지는 거 아니야? 뭐 그쵸 이런 그쵸. 그냥 그 물어보는 게 영업무역이 물어보는 거지 뭐 매매 본 게 영업무역밖에 없으니까 맨날 그 얘기하는 건데. 아무튼 네 지금 너무 당연해서 말 안 할 뻔했는데 이 강달러 수혜 당연히 봤고요. 지금 달러가 분기 평균으로 작년 대비해서 16% 올라왔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더 네. 숫자가 더 수혜를 좋게 나오는 거죠. 네네, 그건 아주 맞아요. 간단한 거예요. 그냥. 여기 그래서. 차트도 있는데 음, 그림 114번. 근데 이렇게 폭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근데 얘네가 단점이 재고가 많다고 하더라고. 아, 근데 그 재고가 그 자전거도 아마 포함이어서 아, 저도 그런 그 뉴스 거였어? 봤는데 작년에 그 자전거가 없어서 못 팔았거든요. 어. 근데 지금 저희는 그 재고가 쌓인 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그래요? 봤거든요. 얘기해줘야겠다. 네, 그 자전거도 있어서 난 잘 모르면서 아는 척들한테 이게 좀 서로 문제들이. 네, 걸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스캇도 올라올 거고요. 영어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이 이제 화승엔터인데요. 여기는 아디다스 신발 만드는 곳이고, 한때 핫했었지 이것도. 네, 화승엔터 그때 나이키 한다고 해서 핫했던 맞아요.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멀티바이어를 하려는 게 회사의 좀 목표이고, 작년에 이제 베트남이 락다운 되면서 영어는 영향을 아예 안 받았고요. 화승이랑 한세는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2분기 돼서야 한 4월 정도 돼서야 좀 풀렸기 때문에 실적이 지금 정상화되는 거고 3분기, 4분기 정상화되는 실적이고요. OEM은 이제 고정비성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커버가 되면은 또 영익이 확 올라오는 레버리지 효과를 좀 누릴 수가 있어서 3분기, 4분기 실적은 좋을 거고요. 지금 타겟 PER이 10배예요. 근데 신발이 더 만들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영원이나 한세보다 좀 많이 받는 편이고요. 제가 화승에서 기대되는 거는 이제 그 수직 계열화 하는 부분인데 지금 화승이 내재화하고 있는 부분이 신발 밑창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퍼랑 그 우분 위쪽까지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공장 인수는 완료를 했고 그게 언제 붙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추정치에 아직 반영은 안 했는데 그게 된다면 내년 OPM이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그렇고 근데 월드컵을 하기는 하는데 네. 뭐 월드컵 그건 폭망이다 너무 막 이런 말도 말 있어가지고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네, 봤을 때는. 그래가지고 좀 그 부분은 그냥 한 개 팔리고 2개 팔리는 뭐 그런 생각이 되고요. 여기도 환율가는 봤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한세실업이고요. 한세실업은 이제 거래선으로 봤을 때 마트 바이어가 35%예요. 미국의 타겟, 월마트, 콜스 여기가 35%고 그 다음이 갭이 한 30% 되고요. 카라트가 좀 다르고 나머지 뭐 핑크, 빅시, 에어로포스텔 이런 것들이 있고요. 뭐 일본의 무지도 생산을 한다고 해요. 무지 의류. 그래서 이제 한세도 좀 복종을 다변화하고 좀 고단가로 가고자 이제 에슬레저를 좀 추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콜롬비아 일부 들어왔고요. 알로 요가복이라고 있거든요. 그것도 2분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아직 비중은 크진 않고요. 네. 이런 거 보면 다 같은 회사에서 그냥 만들어서 파는 건데 브랜드만 다른 거야 이거 보면. 그쵸. 그 태그를 뭘 붙이느냐 그쵸. 이거가 만 좀 붙이는 거지 뭐. 네. 저는 그래도 한세에서 좀 좋게 보는 거는 중남미에 좀 먼저 진출했다는 거. 그 수직 계열화에서 좀 우위에 있다는 부분. 그 부분은 좀 좋게 봅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저가 의류가 지금 저기 아까 미국에서 말씀드렸지만 재고와의 전쟁인데 여기가 수주 수혜를 받을 거는 사실 쉽지 않겠죠. 내년 3분기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 잡는 한성. 네, 한섬. 이건 정말 의료 담당자들 그렇고 많이들 바이콜 했다가 정말 지하실을 파고 또 파고 있는 종목인데 네. 왜 이래요 이거는?
그쵸. 한섬이 너무 그 내수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신인턴은 수입 패션, 수입 화장품이 있는데 한섬은 일단 뷰티를 최근에 시작하긴 했는데 일단 의류 업체라는 생각이 강하고 이 자체 브랜드도 알겠는데 요즘에 누가 백화점 가서 마인 시스템 사냐 약간 그래요? 이런 거죠. 캐시미어도 있고 막 네, 우리가 잠깐 도끼시미어도 사는데. 있고 네 여기 브랜드 그러니까 완전히 한섬은 브랜드 네. 장년이 떨어지는 거예요. 최근 네. 올해 가장 제가 봤을 때는 심하게 망가진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그렇죠. 사실 숫자로만 봤을 때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뭔가 네 센티가 이런 브랜드를 더 이상 안 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또 수입 패션을 봤을 때 타미 피거, DKNY, 클럽 모나코, 캘빈 클라인인데 뭐 캘빈 클라인 언더웨어는 또 코엘에서 홈쇼핑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너무 약하다라는 거죠 포트폴리오가. 올드하고. 네. 그래서 회사도 좀 신인터처럼 그런 컨템 같은 걸 좀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워레가시라고 이제 남성들 스웨덴 옷인데 이게 뭐 아시아 최초 매장을 한섬이 이번에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들어왔고 또 랑방이라는 랑방 컬렉션을 한섬이 갖고 있었는데 골프웨어라고 이제 랑방 블랑을 이번에 냈어요. 아워레가시랑 같이. 근데 이 랑방 블랑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9월 매출 확인해 봤을 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점포당 몇억 원씩 하고요. 또 이게 하나에 한 50만 원 정도 해요. 비싸요. 그래서 붙는 건데 이제 워낙 한섬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 기여도 자체는 좀 낮다는 것도 약간 투자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도 한섬이 지금 가는 방향성 자체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포트폴리오를 좀 더 추가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을 좀 쓰기는 하죠. 그런 것도 이제 좀 안 좋아하시는 거고 이제 마케팅비 100억 원씩 막 쓰니까 그렇고요. 뷰티도 있는데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해서 오에라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어요. 근데 여기가 크림이 막 백만 원대 해요. 그래서 약간 라메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럴 거면 있는 라메르를 사지 이제 한섬의 새로운 브랜드를 누가 사냐 약간 이런 생각이신 것 같고 또 이제 신인터가 향수 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퀴드 퍼퓸바라고 향수 편집삽에 냈는데 뭐 이제 시작한 거라 아직은 뭐 그렇고요. 그래. 네, 그래도 너무 싸요. 4배. 4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뭐. 같습니다. 네. 이제 빨리 마무리 합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휠라예요. 휠라는 저는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원래 그냥 안 좋았던 건데 지금 재고 조정 기간이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같이 조정하는 거니까 약간 시기가 맞물렸다는 게 좀 운이 좋은 것 같고 좀 부정적인 거는 이제 연결 실적에서 이 아쿠슈네트가 70%를 차지한다는 점. 이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 휠라 구조를 보시면은 이제 뭐 로열티라고 해서 전 세계에서 로열티 수취하고 있고 이거는 이익으로 100% 떨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는 좋은데 사실 숫자를 봤을 때 한국, 미국이 중요해요. 한국, 미국이 잘 돼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브랜드력을 잃었다는 점. 네. 마지막으로 코엘 패션. 코엘 패션은 이제 난레이티드인데 여기도 속옷하는 회사.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탈피하고자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피파. 근데 밸류에이션 보면 네. 의료업종들 다 밸류하다 와 있는 건 다 공통적인 거잖아요. 의료업종 맞아요. 자체가 다들 관심이 없고 뭐 이거 발표했는데도지만 그 현실이 아닙니다.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좀 시간이 네네. 지금 또 이제 일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랬던 건데 네네. 근데 고민은 다 그거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달러가 이런 강세니까 OEM 업체 영업력을 살 거냐. 뭐 굳이 이제 소비재에서 산다면 의류에서 산다면 뭐 FNF를 계속 들고 갈 거냐 이 고민이었는데 오늘 제가 오지유 연구원 얘기를 해보니까 하여튼 오지유 연구원의 생각은 소비재 중에 탑픽까지 갈 수 있다 FNF는. 네, 맞습니다. 나는 이제 계속 중국 불안하다 얘기를 하는데 시장에서도 분명히 그런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아, 근데 너무 2분기, 3분기 둘 다 그걸 깨버리고 잘 나와버려서. 그런 숫자 네. 자체가 완전히 네. 그런 반론에 대해서
뭐 여지를 안 준다. 네. 오케이. 그러면 뭐 FNF 바이콜 하는 거죠 뭐. 네. 담당자 그 정도 자신감 있으면 뭐. 네. 오케이. 최성호준 FNF 관심 종목은 신세계 인테살 영업무역. 네, 그래서 맞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한 매물이한 거는 10시가 된지 모르겠다가 지금 문자가 아. 와가지고 제가 네. 또 회의 갈 때가 있어가지고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고민하시죠.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